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조급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미 대화 여부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위원, 개건연구원, 신인균 자주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문 대통령의 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겨, 이게 뭐 연휴 때 남북 관계에 네네.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급증을 좀 경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네. 지난번에 말했던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겠다 이런 뭐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해석도 네네.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조속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전반적인 맥락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창과 관련된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대표단이라든가 예술단 파견된 실무 회담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회담들, 남북 군사 회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머지의 그 후속 고위급 회담 같은 건 지금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너무 지금 예. 시기상조다라는 걸 강조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전반적인 그 목적은 북한 대표단 파견 이후에 너무 남북 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대한 일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남북 대화라든가 회담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이 높여 잡는 예. 이 기대 심리도 기대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와서 좀 한번 호흡 조절을 해보자, 이런 그 의미도 있으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지금 이 남북 대화가 지금 일단 물꼬를 텄다라고 해서 북한 대표단 파교로 이거를 그 계기로 해서 마치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북 대화를 강청하는 듯한 이런 그 모양새가 돼서는 이게 오히려 한미 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런 분위기에 좀 브레이크를 건다는 의미에서 이런 예. 말씀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 글쎄 누가 더 어떻게 앞서가느냐 아니면 좀 지켜보느냐, 좀 인내심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신 대표님. 예.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방금도 우리 이 방송 외에 그 문 대통령께서 그 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특히 뭐 GM 대우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현안도 이야기를 하셨던데, 지금 이제 그런 GM 대우 또는 세탁기 문제, 또 철강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미국과의 경제적인 마찰이 지금 빚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경제 따로 외교 따로 안보 따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압박적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전방위적으로 계속 타격이 들어온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따라서 지금 분명히 그 평창 올림픽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사상 문우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사상 최대의 어떤 그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상 최대의 경제 제재에는 북한을 도와주는 그 다른 제3의 나라들에 대한 경제 제재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지금 북한을 직접적으로 도울 일은 없지만, 혹시나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이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다면, 이거는 뭐 국익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북미 대화가 먼저 돼야 된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고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리고 그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정상회담으로 가야지, 미국은 지금 저렇게 한 발 물러서 있고 미국과 북한은 완전히 지금 경색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의 상황에서 먼저 나간다. 또 특히나 지금 미국은 이거는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미국의 안보 문제라고 했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독주 체제로 뛰쳐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속도 조절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를 하고요. 네네. 지금 이 시간이 좀 꽤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네. 아베 총리하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화를 했다. 네네. 왜 그럴까?
자, 미국에서 아마 이 속도 조절에 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북미 대도 중요한데 일단 한미 간에 뭐 조율을 해야 할 부분이 네네네.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래요. 그 이 한미 또는 미일 간의 협조 관계를 특정 시점만 끊어서 보면 아 이게 그 누구하고는 통화했는데 누구하고는 안 했다. 예. 이런 면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예. 누구 가령 뭐 이런 나중에 거기 집착하다 보면 누구하고는 한 30분 통화했는데 그 한미 간에는 지금 한 15분밖에 안 됐다.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마치 이거 콩세기 숫자 빈칸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거에 집착하는 행위예요. 전반적인 맥락으로 보면은요. 예. 지금 한미 간에는 지금 일단은 그 폐회식 때 그 이방카 트럼프도 지금 이 내한을 예, 하는 걸로 돼 그렇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그 분명하게 한번 봐야 될 게 한미 간에는 그동안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펜스 부통령도 오고 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차례 조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미일 간에도 그 펜스 부통령이 그 이제 그 이 아베 총리를 만났지만 이게 하루 아닙니까? 예, 예. 펜스 부통령이 체류하는 동안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그 이 메시지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봐야 되는 게 지금 일종의 우리가 북한 대표단이 오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에 약간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평창 올림픽에서 그 이 북한을 참가하게 하고 이런 모든 노력이 평창 올림픽의 평화 올림픽화를 위한 거고 북한의 태도 변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태도 변화의 핵심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거는요. 대표단이 오고 그죠? 두 번째는 북한 그 대중매체, 노동신문 같은 대중매체의 대남 논조가 조금 이 누그러진 것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의제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다. 또는 앞으로 핵 미사일 개발은 중단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 이런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한미가 마치 미북 간에 그동안 제재 문제는 여러 번 얘기가 됐거든요. 미북 간의 그 이 대화를 전제로 하는 듯한 지금 그 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아마 이 점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을 거고요. 두 예. 번째는 평창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곧바로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예. 이런 3, 4월에 그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1, 2, 3월로 이어지는 체육 행사 간에 실제로 북한이 도발 중단이라는 약속을 지키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를 보고 난 다음에 예. 미북 대화와 관련된 의견들은 조율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예, 그렇고 예. 미국도 그렇고 마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른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이게 오히려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점들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마저 여쭤볼게요. 그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 특사론이 막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일부는 이거 관련해서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진 거 없다 그랬습니다. 관련해서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북 특사 보내는 문제도 역시 미국과의 어떤 이야기가 좀 무르익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방금 북한의 태도랄지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어떤 더 공이 북한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가 넘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북 특사를 보낼 건지 언제쯤 시기를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 김영남 그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왔다가 간 직후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제 평가를 하기를 3월달에 우리도 이제 답방으로 특사가 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예상을 했었죠. 뭐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빠르면 좋다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4월 1일부터 현재로서는 독수리 연습이 한미 군사 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시작되고 4월 23일 날 본격적인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 훈련이 시작되는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3월 달쯤에 미리 특사가 가서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할 때 북한의 태도라든지 예. 어떤 억제할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도 미리 양해를 서로 구하고 그리고 이 규모가 이렇게 갈 텐데 어떻게 또 양해를 서로 간에 하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까지 가자라는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3월 달에 특사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특사의 몇 명까지도 과연 누가 가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조금 방금 그 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흥분된 것을 조금 가라앉히고 나니까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미국하고 어떤 그 보조를 맞추지 않고 우리 혼자 너무 독주를 하게 되면 예. 중간에 미국은 뒤에서 뭐 하는 거지?
동맹인데 지금 이래도 되는 건지? 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자성론이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2월 2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는 2월 14일 날 전화 통화를 우리 1시간 10몇 분 동안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뭐 우리는 펜스 부통령도 오고 했지만 예.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명확한 의견 조율,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나가 보겠다. 예. 또는 미국은 또 어떻게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또 이 뉴욕 채널을 가동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고 또 예, 미국은 예.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나 예. 펜스 부통령이 이 한국에 와서 보였던 행보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였어요. 그러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 비행기 안에서는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또 미국 도착에서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압박으로 계속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또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항상 나의 임무는 북한에게 항상 내 귀는 열려 있다. 예.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내 임무다. 그리고 난 그들의 대화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예, 것이 예. 그 사인을 난 기다리고 예. 있다라고 틸러슨 장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내에서도 펜스 부통령 또는 맥메스터 어제 안보보좌관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분들과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발언도 사실은 온도차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장단을 맞추지 않고 우리끼리만 나가면 다른 이 안보 외적인 손해가 굉장히 예. 클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미 고위 관료 이 얘기들을 신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틸러슨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CBS 인터뷰에서 이 김정은이 외교적 그 해결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좀 평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네. 대화는 열려 있는데 계속해서 강경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네. 이방카가 이번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백악관 네네. 선임 고문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게 어떤 분은 이제 김여정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이렇게 대치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넌센스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간의 관계라는 거를 중요시하고 예. 그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네. 이제 그 자기 사유라든가 딸과 같은 가족들을 외교에 활용하는 건 맞지만은요. 미국은 북한 같은 수령제 체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그 역할들을 맡고 있는 틸러슨 장관이라든가 예. 맥메스터 이 보좌관 같은 사람들을 우회해서 이방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현안 문제인 미북 대화라든가 비핵화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넌센스 같고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정책 보기에 대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또 하나의 시각의 문제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펜스 부통령이 이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워낙 다원성이 강조되는 사회니까 예. 부처마다 의견들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밖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 그런 만큼 편차가 큰 건 아니에요. 입장은 이겁니다.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게 안 보이면 예. 변화할 때까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대의 압박을 줄 거다. 이 메시지 세 개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편한 대로 대화가 보이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제재가 보이면 그것만 또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일부는 지금 이게 각 부처 간의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갈치장 행보가 있긴 있지만 예. 이 자체가 지금 기존의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만큼 그리고 위험한 정도로 지금 너를 띄는 건 아니라는 아니다.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질문 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글쎄요. 남북 관계 이렇게 진전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게 남북 관계자 특히 이제 남쪽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작년 말에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접촉을 했다. 그래서 관련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한미 연합 군사 훈련할지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청와대가 이건 오보다. 심지어 이제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뭐 적절한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글쎄요, 뭐 강력 부인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 가능한 스토리죠. 예.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느닷없이 신년사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이 끝난 이후에 그 급물살을 탔던 이 속도를 보면
이게 과연 이 사전 합의 없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속도를 낼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신속하게 진행이 돼 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하고 대화를 할 마음의 준비 자세가 다 돼 있었고 또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받냐 안 받냐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플랜 B가 우리는 반드시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예, 예. 계속 북한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 어떤 그런 우리 한국 정부의 또는 한국 국민들의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받고 또는 그 북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기를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랜 B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본다면 불과 한 달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상상 가능하지만 청와대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또 믿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중국도 동참한 상황인데 글쎄요. 장마당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유류 네네. 공급이 안 돼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이 북한의 아들을 남겨둔 탈북 여성이 네네. 브로콜을 통해서 북한 보위성에 쌀 130톤을 전달했다 이런 예.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예. 예전에 현금을 주고 이제 사실 재입국하기도 하고 뭐 가족들을 그렇죠. 만나 중국에서 예,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네네.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는데 네. 쌀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눈길을 갔는데 그게 제재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130만 톤도 아니고 130톤 예. 자체가 예. 북한의 식량 부족을 해소해 줄 만한 양은 아니에요. 근데 130톤도 사실은 작은 양은 아니죠. 예. 그러나 그 최근에 이 북중 간의 그 밀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중 간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이 거래 브로커들을 고려를 하면 불가능한 돈만 준비된다면 예, 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이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이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사실 현금을 송금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됐다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이걸 만약 현물화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산 쌀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브로커가 사가지고 예. 보내는 형태라면은 예. 이게 충분히 수긍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거 자체가 제재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현금으로 받기에는 제가 보기엔 이거 요즘 이제 북한도 이른바 얘기하는 반부패, 예. 세도 이런 문제들이 걸리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개인 착복에 이제 문제로 걸릴 수가 있기 쌀을 때문에 받아서 예. 또 고가에 또 예. 다시 파는 팔 수도 예. 있겠고 이거를 그냥 관에다가 이제 자기의 그 하나의 업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 선전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신인균 자유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